AM 1230, FM 106.3 HD2 K-Radio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바로 민주당의 거물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펠로시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I think she's an able woman. I'm glad she's retiring. I think she did the country a great service by retiring. I think she was a tremendous liability for the country. I thought she was an evil woman who did a poor job, who cost the country a lot in damages and in reputation. I thought she was terrible. Thank you very much. 나는 그가 은퇴해서 기쁘다. 그는 국가의 엄청난 짐이었다. 이블 워먼이라는 표현을 했죠. 사악한 여성이었고 나라의 막대한 피해와 명성의 손실을 안겨준 인물이었다.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으로 은퇴 소식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펠로시 의원도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근에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지구상에서 최악의 존재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요, CNN의 엘렉스 미켈슨과의 인터뷰였었고요. 낸시 펠로시와 단독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It'll sound like I'm awful about Trump because he's just a vile creature. The worst thing on the face of the earth, but anyway. You think he's the worst thing on the face of the earth? I do, yeah, I do. Why is that? Because h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he does not hono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을 지구상에서 최악의 존재로 말하게 됩니다. 내가 심하게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라고 전제를 시작을 했고요. 트럼프는 그저 사악한 존재일 뿐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존재다. He's just a vile creature. 바로 이제 최악의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the worst thing on the face of the earth. 바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존재이다. 사악한 존재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며 저격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악연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또 펠로시 의원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은퇴를 결정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낸시 펠로시, 그녀는 누구인가 합니다. 어떤 인물인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올해 85세 펠로시 의원, 1987년에 47세 나이로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늦가기로 정치를 시작을 한 거고요. 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정말 눈부셨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선거구에서 활동을 했고 38년 동안 총 20번이나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단 한 번도 선거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참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점차 정치적인 입지도 넓히던 펠로시 의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20년간의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까지 활동을 하게 됐고 그중에 8년은 두 차례에 걸쳐서 또 2007년과 2019년에는 하원 의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특히 하원 의장 그 취임은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었고 미국의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이 탄생을 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유일한 여성 의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남성들의 주 무대였던 정치권에서 여성의 유리천장을 직접 깨면서 새 역사를 쓴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낸시 펠로시입니다. 펠로시 의원의 정치적인 업적도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 입법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었고 일본군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중도 사퇴를 이끌어내는 민주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트럼프와 만나게 됐을 때 그 악연의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의원의 악연은 두 사람이 본격적인 충돌을 하게 된 건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입니다.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임기 내내 충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서로 으르렁대고 시작을 한 것이었죠. 뭐 처음에는 뭐 괜찮았다가 나중에 뭐 으르렁대는 사이로 바뀐 것이 아니고 시작부터가 그랬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약 6살 연상인데요. 펠로시 의원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극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장면들이 있죠. 펠로시 의원이 하원 의장으로서 2019년, 21년 두 차례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 처리를 해서 상원으로 보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란 선동 등의 혐의가 있었고 미국의 역사상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 위기를 맞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을 2번이나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펠로시를 좋게 볼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상징적인 장면도 연출이 된 게 있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자리였는데요. 연설 시작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하원 의장이던 펠로시 의원의 악수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펠로시 의장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찢어서 책상에 놓게 되죠. 자, 이 장면이 여과 없이 고스란히 보도가 됐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악화됐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수준의 공방전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고받게 됐고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서서 거친 말폭탄, 상대방을 향한 거침없는 그 공방들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펠로시 의원은 트럼프를 매우 위험한 인물, 미국의 오점이다 비판했고요. 최근 CNN 인터뷰에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심하게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그냥 vile creature다. 사악한 존재일 뿐이고 지구상에서 최악의 존재다. 이걸 대놓고 얘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펠로시를 향해서 이 미친 X야, 신경질적인 낸시다, 막말 막 쏟아냈었죠. 그리고 은퇴 소식에는 이번에 사악한 여성이다, evil woman이라는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펠로시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부채다, 형편없이 일을 했고 나라에 막대한 피해와 명성의 손실을 안겨준 인물인데 은퇴한다니 좋다, 이 표현을 한 거죠. 두 사람의 이런 공방을 보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정치의 품격이 좀 얼마나 예전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정치가 항상 이렇게 감정적이고 거친 건 아니었습니다. 정치 선진국으로서 CSPN이라는 방송에서 케이블 세틀라이트 퍼블릭 어페어스 네트워크입니다. CSPN 그 약자인데 1979년에 케이블 업계가 만든 비영리 공공방송입니다. 정부의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케이블 방송사들이 가입자당 월 6센트 정도씩 내는 돈으로 운영이 되는 이 방송의 특별한 점은 미국의 의회의 모든 회의를 편집도, 해설도, 분석도 없이 고스란히 중계한다는 것입니다. 1987년부터 이 모든 방송 내용이 아카이브로 보관되고 있어서 미국의 정치적인 역사적인 순간들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국회 방송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훨씬 더 독립적이고 역사가 길게 이어진 것이죠. 바로 이 CSPN이 펠로시 의원이 은퇴 소식을 터뜨리고 나서 곧바로 CSPN에서는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됩니다. 이 영상이 다시금 또 회자되고 있는데요. 2007년
펠로시 의원이 여성으로는 처음 하원 의장이 된 해였고 그 해에 부시 대통령의 첫 국정 연설 자리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As the first president to begin the State of the Union message with these words, Madam Speaker. 오늘 밤 저는 역대 미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담 스피커, 유튜브에 검색하실 때요 마담 스피커만 쳐도 바로 그 영상이 지금 제일 먼저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원 의장을 뜻하는 스피커, 거기에 여성을 지칭하는 마담을 붙여서 부른 거죠. 의회에 앉아 있었던 공화당, 민주당, 초당적으로 의원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친 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제 덕담으로 시작을 했었고, 사실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이고 낸시 펠로시는 민주당이지만 서로의 그 당을 떠나서 마담 스피커라는 표현으로서 국정연설 자리에서 서문을 띄기 전에 초초의 여성 하원 의장이라는 것을 부각시켰던 그 정치계에서의 그 좀 미담으로 알려지는 장면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덕담은 펠로시의 부친이자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시장, 연방 하원을 지낸 고 토머스 달레산드로 주니어를 호명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전에 이 연단에 있는 루즈벨트, 트루먼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지만 오늘 밤 그의 외동딸인 낸시가 의장으로 있는 것을 보는 것만큼 감동적인 일은 없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부시가 뒤를 돌아서 펠로시와 악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펠로시 하원 의장은 수줍은 표정을 지으면서 두 손을 모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기도 했었죠.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이 이 장면을 펠로시의 정치 커리어 5대 장면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CSPN이 올린 이 영상 많은 댓글이 달렸고 그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건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죠. 예의가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20년 전에는 저렇게 수줍어했었던 낸시 펠로시가 지금은 트럼프와 지금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것도 사뭇 다른 모습인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양당 간에 상호 존중이 있었던 시절이라면서 씁쓸해하는 반응이 주요하게 이루어진 댓글도 한번 살펴보게 됐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 펠로시 의원은 민주당. 정치적으로는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잃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그땐 그랬지라는 느낌 같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펠로시 의원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은퇴를 결정한 걸까요? 펠로시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인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영상을 통해서 2027년 1월 임기 종료 이후에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곧 내년 11월에 치러지는 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영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도시에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다. 샌프란시스코, 당신의 힘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 우리는 진전을 이뤘다. 우리는 언제나 앞서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에 적극 참여하고 소중히 여기는 미국의 이상을 지켜내는 싸움을 계속함으로써 그 길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하게 됩니다. 85세라는 고령을 생각하면 은퇴가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정말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펠로시가 은퇴를 발표한 11월 6일, 바로 어제죠. 그 이틀 전에 11월 4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로 미국의 주요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버지니아, 뉴저지, 그리고 뉴욕 시장 선거까지 지역별 선거가 있었고 그 밖에 여러 법안에 관련된 선거들도 있었고 그 결과가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루어지게 됐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의 에비게일 스펜버거, 뉴저지에서는 미키 셰릴 주지사로 당선됐고요. 특히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15%포인트 차고요. 뉴저지에서는 13포인트 차이로 이기게 됩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 두 주에서 5에서 6%포인트 차이로 진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반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뉴욕에서는 또 34세의 맘다니가 시장으로 당선이 됐죠. 전직 뉴욕 주지사였던 앤드루 쿠오모를 누르고
또 한 곳은 캘리포니아였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조정에 발의한 50, 프로포지션 50도 통과가 됐고요. 여러 조사들이 될 때 민주당이 압승으로 나가고 있었던 바로 이 시점에 이틀 뒤에 은퇴를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자신이 물러날 때 타이밍을 신중하게 고민을 합니다. 언제 발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펠로시 의원은 민주당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바로 이 순간 민주당의 전체가 사기가 올라 있을 때 은퇴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고 진전을 이뤘고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 이 메시지 안에서 더 의미가 깊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민주당이 여전히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 직후의 은퇴라는 시점을 잡아놓은 것이었죠. 트럼프 2기 정부를 시작을 했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11월 선거 결과가 민주당을 다시금 그 구심점을 만들면서 연합하게 되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됐었고 펠로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강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가장 품위 있는 은퇴 방식이라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펠로시의 은퇴 소식에 그녀의 공헌에 경의를 표한다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세대는 배척당했고 급진주의자들이 민주당을 장악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진보주의자조차 신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충분히 좌파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내게 됩니다. 펠로시 같은 온건 진보 성향의 거물도 이제는 민주당 내의 신진 급진파들에게 밀려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펠로시 의원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당내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바이든을 설득을 했고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했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펠로시 의원의 은퇴 선언 이후에 그녀의 자리를 두고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는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은퇴 사실이 알리기 몇 주 전부터 이미 그 의석을 둘러싼 경쟁은 시작이 됐었고 공기가 감지되었었고 두 명의 후보가 사실상 2026년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펠로시 의원의 지역구인 캘리포니아 11선거구 예비선거에는 펠로시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6명, 공화당 2명 등의 총 8명이 후보로 등록돼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민주당 소속의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입니다. 55세인 위너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고요. 2016년 주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오랫동안 펠로시 의원이 사임하지 않는 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었는데 지난 10월에 돌연 입장을 바꿔서 출마를 선언을 한 것이죠. 위너 의원이 주택난 해결을 위한 법안 통과시키는 등의 전형적인 진보 성향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바 있고 만약에 펠로시 후임으로 선출이 된다면 샌프란시스코 연방 선출직에서 최초의 공개적인 동성애자 하원 의원이 되는 것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력 후보로는 AOC라고 부르는 알렉산드리아 올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의 전 비서실장인 사이케 차크라바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39세입니다. 차크라바티는 온라인의 결제 플랫폼인 스트라이프의 창업 멤버로서 큰 부를 얻고 있는 인물입니다. 흥미로운 건 차크라바티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을 충분히 강하게 비판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거센 공격을 퍼부었고 젊은 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펠로시를 비롯한 민주당 내부 안에서도 상당히 과격한 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도 이미 그 중진 의원들에게는 관계가 틀어졌다는 점입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펠로시가 정치 인생에서 이뤄낸 성과들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그녀가 45년 전에 정치에 입문했을 때와는 이 미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본인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펠로시 의장의 딸인 크리스틴 펠로시가 그 뒤를 이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크리스틴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민주당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다큐멘터리 펠로시 인 더 하우스를 제작을 하고 낸시 펠로시의 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됐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력 후보들까지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본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은퇴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정치의 현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의원의 악연,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고 두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으르렁 됐습니다. 탄핵도 그렇고 연설문 찢기, 또 사악한 여성이다. 아니면 지구상에서 최악의 존재다라는 막말 공방까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미국 정치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고 품격을 잃었는지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은퇴를 선택한 건 고령과 함께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 또 민주당 내의 세대교체의 압력 등의 여러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하원 의장으로 38년간 의정 활동을 펼친 펠로시 의원. 그녀의 은퇴는 한 시대가 저물어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또 미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펠로시 이후에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 모습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